자,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죠. 네.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.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. 맞습니다. 네. 선물에 5만 원 네. 빌려준 것 빨리 갚아. 지금요? 나 빌린 나 이게 또 잊어버리면 또 못 받잖아. 나는 빌린 적이 없어요. 이야, 배째라고 그러네, 진짜. 뭐 자료가 없잖아요. 뭐 법대로 하라는 얘기예요, 그럼? 법대로 한번 해보세요. 아니, 그 돈 그 5만 원 때문에, 그럼 내가 네. 그 변호사 사야 돼, 그럼 내가? 네, 변호사비가 더 들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또 돈을 놓쳐요. 네. 그러니까 사람 있고 돈 있고, 진짜. 아니 잠깐만요. 뭐 변호사 물건이야 변호사를 사게? 그래요. 자, 법대로 해라! 시청자 여러분, 변호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. 예. 네.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까 이슈 토크 때 성형 수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네. 네. 같은 주제로 좀 이어가 볼까 해요. 예. 성형 수술을 해서 이제 코를 수술을 했는데 네. 부작용이 생겼어요. 약간 삐뚤어져 버렸어. 누가?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. 그럼요. 근데 뭐 재수술을 했는데도 제대로 잡히질 않아요. 그래서 요새 아까 뭐 성형 중독 얘기를 했지만 이게 중독으로 또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네. 홍보, 광고를 또 엄청나게 사람 마음이 혹하게 합니다. 맞습니다. 네. 비포, 애프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인터넷 광고를 이제 주로 할 텐데 네.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올리게 됐어요. 내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겼고 이런 뭐 돌파리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큰일 난다 네.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. 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, 즉 거짓말을 유포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요? 일단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시자고요. 근데 실제로 부작용이 생긴 건 맞죠? 네. 네. 그래서 이것이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정말 당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인터넷에 유포를 시켰단 말이에요. 그런데 뭐 수술한 의사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겠죠? 그런데 그럴 수 그 훼손 당해도 싸죠.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본인이. 근데 명예훼손을 당해도 싸다는 그것은 뭐 손해배상은 해주는 걸로 끝나야지.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유포를 받았습니까?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유포만 그걸 거를 넘어서 그 사실을 유포해서 의사로서 매장을 시키는 게 정당한 건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죠. 예, 그러면 만약에 그 성형에 대해서 그거를 그 실수에 대한 그 대가를 받았다면은 그건 쓰면 안 되죠. 그 해결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한테 그 상대 그 진료자에게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죠. 그거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저도 또 이번에 그렇게 맞췄나요? 생각해요. 네. 대답을 안 하시는 뭔가 이렇게 대가를 해준다면 네. 그거는 또 유포시키는 건 그건 대가하고는 관계는 없어요. 근데 그 손해배상은. 대가보다는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네, 했습니다.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고 손해배상 받으면 뭐하냐고. 내가 지금 평생 사는데 맨날 코가 그렇죠. 삐뚤어져 살아야 되는데 다시 재수술 해줄 거 아니에요. 재수술해도 지금 안 잡힌다 그러니까. 재수술 해주면 안 잡혀요? 재수술을 해도 안 되는 아직까지 경우가 완벽하게 안 있고 되니까. 그리고 한 번 잘못되면 그 병원에서 다시 재수술 해준다고 해도 받기가 싫겠죠. 그렇지. 그래서 본인 수술 사다간 우리 또 그 고객도 그런 기사를 올린 고객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저 같아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책임이 있다. 그러니까 내가 책임이 있다. 그러니까 본인 책임도 있고 그걸 또 명예훼손으로 해서는 안 된다. 안 된다. 그런 얘기죠. 이 본인의 경험담을 들어봤고요. 아니에요. 자, 우리 윤태화 씨는 좀 이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? 어떻게 된 제 겁니까? 생각에는 네. 첫 번째는 재수술을 받으려면 그렇게 심기를 건드렸으면 조금 안 됐고 네. 왜냐면 그렇잖아요. 독특한 시각이네요. 왜냐면 그렇죠. 예뻐지려 성형을 했으면 그만한 각오는 어느 정도 그렇죠. 했었어야 네. 되고 제 생각에는 맞추고 싶은데 자기 개인 블로그에 험담을 한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그 후기를 쓰고 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곳에다 좀 썼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되지 않지 않을까.
라는 생각을 아니 그 해봅니다. 의사는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바꿔놓고 입장 그럼요.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여성의 얼굴이라는 거는 간판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쪽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여성이 감정이 있고 또 이제 그 받은 상처나 정신적인 피해 같은 거는 없는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에요. 그거는 또 제3자의 피해자가 나올까봐 그거는 그럼요. 올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맞습니다. 그거는 본인의 과오나 의사의 잘못은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네. 마음은 이해하는데 네. 네. 어찌됐든 그 유포하는 거는 상대에게 그거는 본인이 뭐 누구 맘 따나 법대로 하려면 하지만 그 피해자 입장을 본다 그러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. 자 의견이 분분합니다. 예, 그러니까 김영민 씨.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한 건데 네. 이렇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. 자 우리 장희슬 네. 작가는 어떻게 생각해요? 그 지금 인터넷에 그 유포시킨 게 그 명예훼손이다, 그 잘못된 일입니까? 아니면은 뭐 잘한 일이 정당하고 법적인 그 제재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?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이게 사실이어도 그거를 올리면은 명예훼손으로 알고 있어요. 아.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다른 그 성형 어플이나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초성으로 올려요. 병원 이름 초성, 아하. 그 원장 이름 초성. 그럼 이제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죠. 소문 나는 거죠. 아. 그런 식으로. 접근 방법이 네. 틀린 거죠. 야, 제일 그렇게 하면은 뭔가 접근이 그죠. 그 접근 방법이 그렇게 하면은 명예훼손을 걸리진 그냥 않겠네요. 걸리진 않죠. 오, 빠졌는데 야, 구멍 그게 해답이다. 나가지고. 어. 그러면 변호사님이 살짝 저도 미소가. 바꿀게요. 그런데 장희슬 우리 작가님 생각이 맞는 거 이런 답은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답이고 아니 작가님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할 일을 안 만들어 버리면 이게 뭐 필요한 거예요. 맞아. 애초부터 다 빠져나가겠다는 건데 호락호락하지 정말 않아요. 실망이네요. 이거는 꿀팁이고 네. 꿀팁이고 네. 법이랑 법은 또 상관이 틀린 없네요. 근데 자, 진짜 그러면 궁금하다. 네. 박비환께서는 진짜 궁금해요. 이 안에 지금 정답이 있습니까? 있죠. 예. 와. 오. 누가 또 맞췄어요? 오늘 또 정답을 갈구하셨던 우리 윤태아 교수님께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 후기 글은 그 후기를 남기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. 네. 물론 뭐 개설자의 취지는 좋은 후기만 받고 싶겠지. 네. 그러나 뭐 성형수술이라는 것도 의도치 않게 또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. 중요한 것은 사실 허위사실 유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진실한 내용을 유포를 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될 수 있지만 다만 공익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즉 이 피해자와 같은 사람들이 또 언제든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 네, 병원에서 수술을 그렇죠. 해서 그렇다면 그 의도가 뭐 자기 화풀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후속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공익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다퉈야 됩니다. 자기 주관. 내 것만 옳다, 내 것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? 자, 상대방을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은 아마 이 법대로 해라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자, 여러분, 배려하는 마음,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훈훈한 지금 이 시간이 됐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법대로 해라!